예, 이번 시간에는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대한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기장에 의해서 신고한다는 얘기는 간편장부에 의해서 신고하거나 복식장부에 의해서 신고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복식장부에 의해서 신고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살펴봤죠. 우리 세무조정 과정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자, 간편장부에 대한 부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하는 개인 사업자나 직전 과세 기간에 세 부류로 나눠서 이 금액 미달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득금액을 적용을 하는데 간편장부 적용 배제 대상 업종도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무조건 복식부기로 해야 되고요. 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복식부기로 신고를 한다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실무에서 보면 우리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그러니까 탭의 내용입니다. 소득금액 명세, 2월 결손금, 임대 원천징수 준비금, 소득공제 명세, 가sem세 명세, 주택 매매 계산, 금융소득 계산, 종합소득 계산, 주식 매수 선택 관련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은 우리 프로그램 통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최저한세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나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모두 이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적용 대상 세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중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세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와 관련되는 소득공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임대업과 기본적으로는 임대업과 관련되는 사업소득은 빼고 남은 사업소득 갖고 최저한세를 적용하는데 최저한세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필요경비 산입액이나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의 기본세율 곱하기 35%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5% 적용해서 최저한세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초과해서 이 금액보다 세액이 작아지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313페이지 세무사랑 프로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백두무역 간편장부라고 하는 회사와 관련해서 간편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우리 개인조정에서 표준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과목별 세무조정,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조정계산서까지 만들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과정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간편장부로 진행되는 부분은 주어진 데이터를 회사 코드를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01번 백두무역 간편장부라고 하는 회사로 변경을 해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별도로 간편장부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복식장부로 기장하듯이 기장을 하시면 됩니다. 기장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준손익계산서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신 후에 개인조정으로 갑니다. 개인조정으로 가서 표준손익계산서를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반영하는 이 과정은 우리 복식장부로 반영하는 과정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신 후에 과목별 세무조정이나 감가상각비 조정 관련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진행하지 않고요. 바로 오른쪽에 하단 부분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가서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쪽으로 갑니다.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쪽에서 소득구분 코드에서 그러니까 관련되는 간편장부로 기장했던 회사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40번 회사 코드 입력해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반영을 하게 되면 소득금액 관련되는 정보들이 전체 다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자, 1101번에서 자료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과거의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의 내용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이 일반 관리비와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급료부터 시작해서 기타 관련되는 부분으로 세부 계정 과목별로 구분해서 지금은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라는 점이 좀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간편장부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장부는 어디까지냐면 우리 회계관리 쪽에 손익계산서 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하단 부분에 당기순이익까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영업이익까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영업이익까지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자비익에 있는 내용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314페이지에 있는데 장부상 수입에는 매출액란에 표준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12번 기타란에는 영업외 수익 중에 과세 대상 소득을 직접 입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비익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각종 지원금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원금들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실 때에는 이 기타란에다가 그 내용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분은 우리 표준손익계산서상에 있는 판관비와 관리비에 대한 부분하고 영업외 비용의 일정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편장부로 신고하실 때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에 있는 정보를 불러와서 반영을 하실 때 12번 기타란에 수익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그러니까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고 개인조정에서 두 번째 있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 쪽으로 갑니다. 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복식부기에 의해서 우리 소득세 계산할 때 조정계산서 작성했던 거 있죠. 조정계산서 작성한 부분하고 동일한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구분 40번으로 해서 1101번으로 해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회사별 세로 불러오기 또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그 소득 종류별로 부동산 임대 사업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합계가 보이면서 사업장별로 자료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총 수익금액과 필요경비란에 보시면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가산할 금액,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가산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안에다가 우리 세무조정 관련해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직접 계산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조정명세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316페이지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실무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회사 코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두무역 상사 관련해서 우리 조정계산서를 통해서 이미 소득금액을 계산을 했고요. 계산을 했고 소득공제신고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신고서로 가서 자, 신고 유형과 기장 의무를 선택을 합니다. 신고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기 조정이냐 외부 조정이냐 아니면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하느냐 성실 신고하느냐 여부를 실제 신고 유형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비사업자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기장 의무는 실제 신고 유형하고 상관없이 우리 소득세법에 의해서 기장 의무 부여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우리 그룹이 있죠. 업종별로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 분류에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간편장부 의무자인 경우는 간편장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선택된 기장 의무를 기준으로 신고 유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산세라든가 기준경비율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정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318페이지에 소득금액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위에 이제 신고 유형 기장 의무가 결정이 되고 나면 하단 부분에서 소득 구분 코드부터 시작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 금융소득 설명드릴 때 금융소득 입력되는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간편장부로 입력을 했다. 자, 30번 부동산 임대소득이다라고 하면 30번 소득 코드죠. 30번으로 해서 간편장부로 신고했다라고 하면 간편장부 신고 유형은 위에 나와 있죠.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신고 유형 1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간편장부는 20번. 관련 회사 코드. 자, 소득 구분 코드별로 우리는 신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30번이다라고 하면 백두무역에 대해서 1102번 코드로 제가 이미 계산을 해놨습니다. 간편장부로 계산해 놓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1102번 선택하시게 되면 관련 정보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계로 신고를 한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우린 추계 신고하겠다라고 하면 32번입니다. 추계 신고 관련 주택 임대는 32번이죠. 32번 선택하시고 기준경 비율이고 1103번 선택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0번 성실사업자고 복식부기로 신고를 했고요. 40번 간편장부로 했고 여기에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기장 의무자가 다른 소득은 전부 간편장부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40-1번 소득인 성실신고 대상자였던 백두무역 상사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입니다. 나머지는 단독사업장이죠. 기장의무 판정을 할 때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공동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 단독사업장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간편장부가 될 수도 있고 복식장부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등록을 해줍니다. 근로소득을 등록하실 때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소득이 있으면 기타소득도 같이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자, 2번 2월 결손금 공제 관련되는 탭이 되겠습니다. 자, 2월 결손금과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 정보를 등록하시면 되는데, 자, 2월 결손금 관련되는 내용은 우리 교재 320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월 결손금 공제와 관련되는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자, 부동산 소득에서 발생된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소득에서만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하고요. 사업 소득에서 발생된 2월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결손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년도의 부동산 소득과 사업 소득의 2월 결손금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전년도 우리 신고 서식을 한번 보시면, 자, 전년도의 신고 서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월 결손금 난에 600만 원, 5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죠. 그죠? 이 잔액 남아 있는 내용이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공제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에서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자동으로 사업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자, 세 번째 임대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 중에 주택임대소득과 부동산 주택 외 임대소득을 구분해서 등록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1번에 있는 소득금액 명세에 등록되어 있던 내용 30번 코드와 32번 코드를 사업장별로 별도로 구분해서 자동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 조합징수세액입니다. 자, 우리 1번 소득금액 명세란에 보면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입력을 했었죠. 금융소득이라든가 근로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라고 하면 3번 탭에서 여기에서 입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고 원천징수 의무자와 원천징수 세액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준비금 명세,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환입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관련되는 정보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득공제 명세로 갑니다. 자, 소득공제 명세는 우리 소득공제 신고서, 종합소득 신고서에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작성된 정보를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네 번째 탭 소득공제 명세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영하는 방법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요.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면서 우리 F8 한도 계산 부표가 있습니다. F8 한도 계산 부표를 통해서 반영된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공제 관련되는 부분과 근로소득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한도 계산 적용해서 2,5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그렇게 적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로서 승실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F6번 추가 입력을 통해서 우리 승실사업자 여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준세액 공제도 달라진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산세 명세가 있습니다. 가산세 명세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보시면 정빙불비 미수치 가산세 전표에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 2만 원 적용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우리 교재에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 내용 정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소득 금액 1275만 6천 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득 명세에 가시면 우리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게 있죠. 1275만 6천 원. 주택임대소득을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이 대상이 될 거고요. 적격정빙 미수치, 매입계산서 누락분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가산세 탭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먼저 지급명세서 1억 원, 지급명세서 지연 제출했다라고 나옵니다. 1억 원을 5월 2일 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0.5% 가산세 50만 원 적용했고요.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관련되는 부분 5천만 원 미제출했습니다. 25만 원 가산세 적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장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무기장이 되겠죠. 무신고 가산세 또는 무기장 가산세입니다.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함께 적용이 되겠지만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될 때는 무기장 가산세만 적용이 됩니다. 자, F8번 무기장 가산세 있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산출세액과 무기장 소득금액 기준경비율 적용됐던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면서 가산세가 계산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무기장 가산세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신고 무기장 비교 정리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때는 그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장 가산세만 있다. 여기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매매 있으면 등록하시고요. 7번 금융소득 계산, 금융소득 종합과세 쪽에서 제가 설명드렸고, 종합소득 계산 쪽에 가시면 자동으로 전부 다 계산이 됩니다. 이 8번 탭은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 분납세액과 관련되는 부분만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세액 감면은 커스를 세액 감면에다가 두고 세액 감면에다가 두고 F8번 세액 감면 조회라고 있습니다. 요걸 조회를 하시게 되면 감면 세액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명세에다가 커스를 두고 F7 세액공제 명세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8번 세액공제 조회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서식에서 작성된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신 다음에 농특세 적용 여부 확인하셔서 농어촌 특별세까지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 계산을 하실 때에는 공제 감면 쪽에 가시면 세액공제 감면에 보시면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감면세액 합계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반영을 하시는데 이게 전체 다 반영이 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전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실사업자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등록을 해 주시고요. 이 등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 농특세 별도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농특세에 관련 적용되는 세액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5페이지에 최저한세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자, 최저한세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신 후에 밑에 보시면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 명세서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 최저한세에 관련되는 부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최저한세 그러니까 금액보다 세액이 많기 때문에 7번 조정가압이나 조정 후 금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정가압이나 조정 후 금액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을 배제하신 후에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대한 과정이었습니다.